축하드립니다. 또 정재호 회장님 이렇게 정정하게 다시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현경대 우리 선배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 말씀도 제가 법률적인 거 듣고 또 정치권이라든지 청년들 이야기까지 듣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구 달성 육아읍 상객이 그 사저에서 지금 건강을 회복 중이신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건강하도록 박수 좀 크게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이 좋아져야지만 뭐 명예를 회복하든 뭘 하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이가 학년은 같은데 나이는 제가 생일이 좀 몇 달 빠릅니다. 거의 우리가 동년배로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한 분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계속 청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돈을 쓴다든지 돈을 어떻게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동년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와는 다르게 계속 청와대에 오래 있어서 이런 분이 뭐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뇌물 받는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2년형을 받고 또 4년 9개월 동안 수감이 돼서 벌금 30억을 내고 추징금 35억 총 65억을 납부를 하고 사면 복권이 돼서 벌금 150억을 지금 내야 되는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던 그 집 다 압류가 돼서 전부 다 공매 처분이 돼서 집도 없는 상태에서 석방이 되니까 대구의 육아읍에 그 달성군 국회의원 하시던 그 곳으로 전부 다 옮겨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은거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아마 세상과 여러 가지로 좀 격리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첫 번째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재심이 있을 수 있다. 다시 재판을 해서 재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심은 위조나 위증으로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그 사실을 밝혀내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상으로 당장에 잘 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많이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거짓이 산처럼 쌓여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의 산더미 같은 그 거짓더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유라가 그 딸이라는 둥 돈을 얼마나 스위스은행에 숨겨놨다는 둥 현직 국회의원 안민석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이 사실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법률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안날로 그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시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입법적인 명예회복이 가능한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 4월 10일에 총선거에서 151석 이상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적인 명예회복은 사실 내년까지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님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 1호를 보면은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는 일체의 다른 연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안 되고요. 또 비서관 3명, 전직 대통령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이런 것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경호만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굉장히 달성해서 연금도 안 나오고 비서관들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경호만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계시는데 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본인이 아마 지금 밖으로 많이 소통을 안 하는 이유도 이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으로 어떤 국가로부터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을 상당한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 사유로 인정했던 대부분이 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현경대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뇌물수수도 무죄가 다 났고 강요죄 일부가 유죄가 되는데 뭐 삼성의 말을 빌려서 정유라를 타게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다들 말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조영 원내대표 왔다 갔습니다만 그리고 또 태영호 우리 최고위원님 지금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지난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 당내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려 60여 명이 이 탄핵에 참여함으로써 탄핵을 완성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국민의힘 정당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지난번 탄핵은 체제 탄핵이다. 이것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촛불 혁명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자체를 탄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잘못됩니다. 두 번째로 반역의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 새누리당 안에서 60여 명이 이 반역적인 탄핵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다. 세 번째로 거짓 탄핵이다. 탄핵 소추 결의문, 국회에서 했던 결의문 자체가 거짓의 산더미다. 이 전부 거짓말로 뭐 구술했다는 둥, 뭐 어떤 분류를 했다는 온갖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거짓말을 통한 탄핵이었다.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 자체가 재판의 헌법재판 자체가 이게 8명이 반대할 사람 반대해야 되는데 다 만장일치로 안 하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할 거냐 뭐 이런 담합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말이 된 이는 헌정유린의 담합 부정
불법의 탄핵이다. 그렇게 다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으시죠? 이런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태영호 최고위원님과 적어도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명예회복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자 신분으로 작년 4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과 정책을 개선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50여 분간 두 분이 대화를 마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저는 뭐 이게 마땅하고 아주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런 곳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 마땅한 자신의 말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 관계에서도 중국과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죠. 미국과 중국도 어렵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과 특별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국, 대시진핑 특사로, 대통령의 특사로 해서 오히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대시진핑 특사로 임명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옥살이 한 이런 것들 부분 포함해서 우리 역사가 잘못 돌아갔던 부분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민족중흥회 어르신들께서 대부분 반대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양산에 가 있는데 본인이 아마 언제 내가 감옥 가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법적인 건 사법적인 걸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에서 살아계시는 분들은 모두 대통령실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하는 그런 기회도 필요합니다.